그럼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361페이지 필수예제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는 그 정기분 재무제표 연관관계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실어놨는데 유형별로 문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유형이 손익제인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필수예제 1번 읽어볼게요. 주미성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상 도서인쇄비는 85만원이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관련 항목을 모두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회사 코드가 200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 바꿀게요. 2001번. 자, 회계 1급으로 좀 들어갈게요. 급수는 회계 1급, 회사 코드는 2001번. 자, 그 문제 정기분 손익계산서상 도서인쇄비가 85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 보시면은 자, 도서인쇄비가 얼마래요? 85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77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 금액을 바꿔요. 금액을 85만원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분명히 바뀔 거예요. 엔터를 쳐볼게요.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3,900, 75,000원으로 바뀌었죠. 자, 원선이 이제예요. 원가명세서는 문제 없으니까, 그 관련된 게 없으니까 손익계산서부터. 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요. 여기에 당기순이익의 금액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자동으로 반영이 안 돼 있고 블럭을 눌러야지 바뀌어요. 자, 그럼 블럭이 누르면은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하죠? 얘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다시 보시면은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3,907만 5천원이죠. 요 금액이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란에 금액이 자동 반영은 아니고 금액이 일치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블럭이 눌렀더니. 자, 그 다음에 연관관계가 재무상태표로 가셔야 되겠죠? 원선이 이제.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5,094만 4,048원이 있는데 요 금액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란에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럼 2월 이익잉여금의 금액이 얼마예요? 150-944-048. 요 금액 넣으면 돼요. 150-944-048. 150-944-048. 지금 대차 차익이 8만원 있잖아요. 요 금액이 일치가 되면 대차 차익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졌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맞는 거예요. 시험장 가보면은 분명히 재무상태표에 대차 차익이 발생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연관관계에 따라서, 재무제표 연관관계에 따라서 그 금액들을 수정을 하잖아요. 수정하면은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서, 답이 맞는 거예요.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 답이 맞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필수예제 2번 풀어볼게요. 회사 코드는 2002번이에요. 2002번으로 가시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아주산업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 27만원이 누락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관련 항목을 모두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순서가 손이제예요. 손이제. 그럼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보겠습니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소모품비 27만원이 누락됐다죠. 이거 입력해야 돼요. 소모품비 27만원. 입력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바뀌겠죠?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4,853만 9,200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가야 될 때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가 봤더니 당기순이익이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블럭이를 누르면 바뀌겠죠? 네. 하면 당기순이익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60-408-248이죠. 요 금액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 요 금액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랑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160-408-248. 지금 대짜 차익이 떠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160-408-248로 바꿨더니 대짜 차익이 없어졌죠? 이런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번하고 2번 풀어봤는데 유형 1에 해당하는 문제들. 요거는 쉬운 문제예요. 요 정도는 가뿐하게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유형2가 원손 이제 문제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부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럼 회사 코드를 2003번으로 바꾸시고 정기부 원가 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 원재료 매입액이 152-416-48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원재료 매입액이 안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원재료 매입 마우스를 갖다 대고 엔터를 쳐요. 그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152-416-48이라죠. 금액을 넣고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었겠죠? 자, 요 금액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겠죠?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제품 매출원가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엔터를 쳐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42035 빵빵빵이라고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요거랑 금액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294-451-482 294-451-482 이렇게 치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단기 순이익이 바뀌겠죠? 자, 요 단기 순이익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원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단기 순이익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블럭이 눌러볼까요? 이제 했더니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죠? 그럼 뭐도 바뀌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바뀌죠? 요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겠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갔더니 대차 차익이 분명히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바꾸면 되겠죠? 2월 잉여금. 그래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있죠?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이랑 금액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 일치시킬게요. 일치시키면 136-874-500이죠. 136-874-500 엔터 쳤더니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서 답이 맞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 기본 문제예요. 재무제표 연관관계의 가장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뭔가가 잘못돼서 바꿨더니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었죠. 그래서 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었고 요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바꾸면 단기순이익이 바뀌었죠. 요 단기순이익은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단기순이익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요 금액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있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겠죠. 요 금액은 또 어디에 반영이 돼요?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의 금액이 자동 반영은 안 되고 금액이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거. 요 순서 가장 기본 순서예요. 꼭 알아두세요. 원손 이제. 자, 필수예제 2번 풀어볼게요. 회사 코드 2004번으로 바꾸시고 자, 문제 읽어보면은 주 안진의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의 일부분이다. 다음 자료를 추가 입력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정기분 원가 명세서부터 수정할게요. 자, 거기 복리후생비가 258만원 있죠? 예, 복리후생비가 500번대 복리후생비겠죠? 258만원.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 예, 감가상각비가 428만 2천원. 이렇게 넣었더니 뭐가 바뀌어요? 예,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었죠? 그럼 여기 있는 금액은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에 마우스 갖다 대고 엔터를 쳐요. 그럼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255, 350, 빵빵빵이죠. 255, 350, 빵빵빵 치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겠죠? 다시 원가 얘기할 때 우리 그런 거 배웠었죠? 원가 얘기할 때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예, 원가 얘기할 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설명드렸었죠? 자, 그러면 바뀌었어요. 예, 금액을 일치시켰더니 바뀌었죠? 바뀌었고 뭐가 바뀌었어요?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죠? 자, 요 단기 순이익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단기 순이익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블럭이 눌러봐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바뀌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바뀌겠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하고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보시면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 2월 이익잉여금 있죠. 예, 요 금액이랑 일치를 시켜줘야 되세요.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냐? 28138,000이죠. 예, 28138,000. 예, 이렇게 치고 엔터 쳤더니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유형 3 있죠. 이거 볼게요. 자, 유형 3은 그 재고자산이 어떤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느냐. 예, 그거 관련된 물음이거든요. 자, 그게 어떻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이 재무상태표에 기말 원재료, 이건 없네. 예, 제가 해석을 좀 바꿀게요. 그 2005번을 좀 바꿔가지고 여기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도 없네. 다시 1000번 회사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보면은 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있었죠. 예, 기말 제품은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의 기말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원재료하고 제공품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이니까 만드는 거와 관련된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알아두라고 했죠. 그럼 필수예제 1번인데 2005번 회사코드 2005번 바꾸시고 주 고려산업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입력 자료 중 기말제품 재고액 1,570만원이 누락되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추가로 입력하고 관련되는 정기분 손익계산서와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수정하시오라고 돼 있죠. 기말제품 1,570만원이 있는데 자, 요 금액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는 볼게요. 정기분 일단 넣을게요. 기말제품이 재무상태표에 기말제품을 넣어볼게요. 자, 기말제품이 재무상태표의 제품 금액이에요. 12월 31일 현재 제품이니까 1,570만원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럼 대차차익이 1,570만원 뜨죠. 자, 그러면은 요 금액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디에 금액이 바뀌냐면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가 바뀌게 돼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볼게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엔터를 쳐봤더니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제품 금액 1,570만원, 제품 1,570만원 입력했잖아요. 자, 그 금액이 반영이 돼요. 제품 매출원가에 마우스 갖다 대고 엔터를 쳐볼게요. 기말 제품 1,570만원 바뀐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을 거예요. 제품 매출원가가 바뀌니까 단기 순이익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2억 3,567만 5천원이에요. 자, 이 금액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예,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요. 지금 단기 순이익이 바뀌진 않았는데 블럭을 누를게요. 네 하시면은 예,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죠?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억 4,378만 5천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금액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예,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셔가지고 2월 이익잉여금 있죠? 예, 이 금액을 바꾸면 돼요. 2월 이익잉여금을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543785 빵빵빵이랑 예, 똑같이 맞추면 돼요. 543785 빵빵빵 치고 엔터를 쳤더니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더 해볼까요? 자, 필수예제 2번에 다음은 주택평의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전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오류를 모두 수정 또는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회사 코드 2006번으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유형 3이 기말 제품과 관련된 문제네. 기말 제품을 입력하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손익 매출원가 부분에 기말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자, 그럼 전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잘못된 걸 일단 볼게요. 보면 제품 매출은 제대로 되어 있죠. 1억 7천. 봤더니 매출 원가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매출 원가가 책에는 7천인데 지금 입력된 건 9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바꿔야 돼요. 제품 매출 원가에 마우스 갖다 대고 엔터를 쳐요. 그럼 기초 제품이 3천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6천이죠. 지금 기말 제품이 입력이 안 돼 있죠. 이거 아무리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어디 가서 반영을 하면 되느냐? 여기로 가면 돼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입력을 하셔야 되세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제품 금액, 제품을 입력해야 돼요. 제품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여기서 입력해야지 손익계산서에서는 기말 제품 금액이 입력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보면은 지금 제품이 뭐 이렇게 놔두면 반영이 안 되고 상단에 조회 버튼 한번 누르든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품 매출원가에 마우스가 되고 엔터를 쳐봐요. 기말 제품 반영이 됐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어요. 단기 순이익이 7,632만 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 금액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요 금액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겠죠? 블럭을 눌러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바뀐 금액으로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금액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대차 차익이 떠있죠? 2천만 원만큼. 그럼 아까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3만 2천 원이죠? 10003이 빵빵빵. 10003이 빵빵빵. 이렇게 넣었더니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유형 4 볼게요. 유형 4는 이제 기말 원재료하고 기말 제공품에 대한 부분인데 기말 원재료하고 기말 제공품은 그 재무상태표에 입력하잖아요.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원재료하고 제공품 금액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것도 필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기 필수 예제 1번 보시면은 회사 코드 2007번으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주 성공상해의 정기분 제조원가 명세서 상의 원재료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입력되어 있다. 다음 자료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시키고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정기분 원가 명세서 들어가요. 자, 재료비가 지금 150만 원이 됐는데 문제에서는 21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바꿔야 되겠죠. 기초 원재료가 150, 단기 원재료 매입한 금액이 2300, 매입 한출 매누리가 50만원, 매입 할인이 70만원, 기말 원재료가 220만원인데 요거는 아무리 입력을 하려고 해도 입력이 안 돼요. 안 되죠? 원재료잖아요. 자산이자 자산. 기말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 입력을 해야 돼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원재료 금액을 220만원 입력하면은 자, 이게 반영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영이 안 되고 조회 버튼 눌러야지 반영이 돼요.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엔터 쳐보면은 기말 원재료 220만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간 금액으로 인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가 원선 이제 자, 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정기분 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29032 빵빵빵이죠. 29032 빵빵빵 치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단기순이익 금액이 일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67285,000이잖아요. 블럭이 눌러요. 네 하면은 미처분 이익령이 바뀌었죠. 얼마로 바뀌었어요? 90385 빵빵빵으로 바뀌었죠. 자, 요 금액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재무상태표로 가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령에 영향을 미쳐요. 2월 이익령을 바꾸면 돼요. 얼마로 바꾸면 되냐면요. 90385 빵빵빵. 요거를 90385 빵빵빵 치고 엔터를 치면은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서 답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필수예제 2번도 풀어볼게요. 이게 좀 더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해석 코드는 2008번이에요. 자, 주 상도의 정기보험 원가 명세서의 입력 자료 중 기말 원재료 재고액 470만원과 기말 제공품 270만원이 누락되었다.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반영시키고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원선이 이제인데 정기보험 원가 명세서를 들어가요. 그럼 기말 원재료 47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럼 여기 아무리 입력을 하려고 해도 입력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셔가지고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원재료 금액이랑 원재료 470만원이랑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270만원 넣으면은 원가 명세서의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은 재무상태표 입력을 하는 거지 그 뭐 손익계산서나 원가 명세서에서는 입력이 안 돼요. 자, 입력하면은 원가 명세서의 금액들이 바뀌겠죠? 그럼 정기보 원가 명세서 갔더니 조회 버튼을 누르고 이해하면은 자, 기말 제공품하고 그다음 원재료비에 마우스가 대고 엔터 치면은 기말 원재료 요 금액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8232 빵빵빵으로 돼 있죠? 자, 요 금액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겠죠?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제품 매출원가에 마우스가 대고 엔터를 쳐요. 여기에 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8232 빵빵빵 18232 빵빵빵 치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품 매출원가가 바뀌고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죠. 단기 순이익이 44685 빵빵빵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다음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블럭을 눌러요. 예 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바뀌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었죠. 8,268만 5천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82685 빵빵빵. 요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82685 빵빵빵. 엔터 치면 대차 차익이 없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2번이 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웬만한 유형의 문제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웬만하면은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마지막 주제.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처별 초기율 있죠? 요거 볼게요. 그렇게 어려운 메뉴는 아닌데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1000번으로 들어가세요. 주식회사 섭입 입력하는 거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거래처별 초기율을 클릭하시고 자, 이 메뉴는 무슨 메뉴냐? 이거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되어 있는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걸어주는 메뉴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예요. 저기 상단에 불러오기 눌러봐요.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하죠. 얘를 누를게요.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다 불러왔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365페이지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3,500만원 있죠. 이 3,500만원이 어느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냐. 그거 거래처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 종합상사가 있잖아요. F1을 누르시고 우리 종합상사. 금액이 얼마예요? 2천만원. 우리 종합상사한테 받을 돈이 2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초산업.
서초산업한테 받을 돈이 1,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3,500만 원이 있는데 이 3,500만 원이 누구한테 받을 돈인지 거래처를 걸어주는 메뉴가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되겠습니다. 자, 바드럼이 있죠. 바드럼이 세경상해한테 받을 돈이 40만 원이에요. 그럼 F1을 누르시고 세경상해 금액이 40만 원. 자, 근데 세경상해는 이 어음에 대한 내용까지 입력하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어음이 밑에 보면 어음에 대한 내용을 적는 메뉴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문제에 메뉴 설명을 위해서 실어 놓은 것 뿐이지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어음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냥 연습삼아 한번 입력해 보세요.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니까. 어음 번호가 1, 2, 3, 4, 5, 6. 어음 금액이 40만 원이죠. 발행일자가 2016년 12월 10일. 만기일이 2017년 3월 10일이고 어음의 종류는 약소고 수취급어는 자수. 자수 타수가 뭔지 몰라도 돼요. 끝이에요.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그냥 입력만 하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안산물산 F.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거래처별 초기열은 여기다 안산 두부자축 엔터 치면 거래처 검색이 안 돼요. 꼭 F1을 클릭하셔가지고 혹은 상단에 코드 도움 있죠.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안산물산 있죠. 금액이 200만 원. 자, 외상매입금도 거래처 걸어줄게요. 외상매입금에 거래처 김인성 금액이 2,300만 원. 그다음 세안오피스 2,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화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뭐 설명 다 했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설명드렸냐면요. 정기분 재무제표 등 하고 그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실기 처음 할 때 기초정보 등록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해가지고 요 부분이랑 요거 있죠. 자, 요거 두 가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총 10점으로 출제가 돼요. 10점. 배점이 높은 편이죠.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문제가 총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 맞으셔야 되세요. 여기서부터 틀리고 가면은 이제 뭐 뒤에 가서도 다 맞출 자신은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연습만 하면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네. 꼭을 몇 번 쓰는지 모르겠네. 네. 연습을 많이 하라. 그 말입니다. 연습은 교재 368페이지, 거기 실전 연습 문제 있잖아요. 요걸 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다 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몇 개만 좀 찍어서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기 전에 정지 버튼 누르고 먼저 한번 다 풀어보세요. 자, 368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장 가면은 요거 기초정보 등록하고 정기분 재무제표 등 관련된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실전 연습 문제 1번은 4문제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여러 문제 좀 넣어놨어요. 자, 회사를 바꿀게요. 2010번으로 바꾸세요. 주 고구려 전자이고 1번이 좀 까다로운데 그 정기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 32만원 중에는 건물 건축 중 지급한 이자 성격인 건설 중인 자산 계정의 12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수정하여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관련 항목을 모두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그 이자 비용 있잖아요. 차변의 이자 비용이 지금 32만원이래요. 자, 근데 이자 비용이 32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20만원이 돼야 되잖아요. 32만원 중에서 12만원은 성격이 건설 중인 자산이래요. 건설 중인 자산 12만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자 비용 12만원을 빼서 어디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넣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비용 자본 앞에서 배우셨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이자 비용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볼 게 뭐부터 봐야 돼요? 이자 비용이 빠져야 되겠다. 손익계산서에 항목에 변동이 생기겠고 재무상태표 항목에 변동이 생기겠다.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 12만원 일단 먼저 뺄게요. 뭐 건설 중인 자산 12만원을 먼저 넣어도 돼요.
자, 근데 순서가 일단 손이제죠. 원가명세서와 관련된 부분은 없고 순서가 손이제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이자 비용 12만원을 빼요. 빼면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되겠어요? 20만원이 되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얼마로 바뀌어요? 예, 3,512만원으로 바뀌었죠. 요 금액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네, 당기순이익란에 영향을 미치겠죠. 블럭이 눌러요. 네 하면은 당기순이익이 바뀌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었죠. 요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영향을 미치겠죠. 2월 이익잉여금을 3,512만원 바꿔요. 그러면 대차 차익이 12만원 뜨죠. 뭐 때문이겠어요? 건설 중인 자산을 안 넣어서 그렇겠죠. 건설 중인 자산 12만원 넣으면은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서 답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 비용 12만원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키고 빠지는 거 있죠. 빼기 12만원, 이자 비용 12만원 빼는 거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재무상태표 입력을 해요. 그 입력된 금액들은 예, 손익계산서에 입력된 금액은 그 재무제표에 여러 군데 영향을 미쳐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면은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생각을 여러 가지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풀었죠? 근데 그러면 다음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꼭 맞으셔야 되세요. 자, 2번. 다음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 사항을 정정하시라고 됐죠? 그저 주는 문제예요. 회사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 잘못된 거 고치면 돼요. 자, 볼게요. 사업자 번호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대표자명 맞죠? 대표자 주민번호는 문제 언급이 안 됐으니까 무시. 주소 맞죠? 업태가 잘못됐네. 제조, 도매, 종목은 전자기계. 업태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은 2004년이 아니라 얼마예요? 2009년 12월 20일이네.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잘못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양천 세무서죠. 그래서 F2 누르시고 양천. 네, 그다음 본점도 지금 사업장하고 같은 걸로 되어 있죠. 양천.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상에 사업장 소재지하고 본점 소재지가 나와 있어야지 정상인데, 자,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오타인데, 그 사업자 등록증에 본점 소재지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좀 문제 풀 때 사업장 소재지하고 본점 소재지가 같은 걸로, 좀 해주세요. 보통 다 같으니까.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잘 보시고 잘못된 거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진짜 그저 주는 문제. 거래처 등록 들어가시잖아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거래처 입력하면 돼요.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4번 문제도 그저 주는 문제인데 계정 과목 및 조기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코드란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234번 치시고 자, 여기에서 기타 보증금이 아니라 계정 과목을 뭘로 바꾸래요? 기계 임차 보증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적요에 현금 적요 1번란에 주기계 임차 보증금 지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그 다음 실전연수 문제 2번이 있는데, 실전연수 문제 2번에 1번은 여러분들 해보세요. 앞에서 풀었던 필수예제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거든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을 재무상태표에 넣어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입력하면은 바뀌는 부분이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바뀔 거고 원가명세서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럼 원선 이제 순서대로 또 그 금액들을 바꿔주면 되겠죠. 일단 순서가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재무상태표에 먼저 입력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재무제표가 바뀌죠. 제조원가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가 바뀌니까 원손 이제 순서대로 또 재무제표를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의 실전연수 문제 2번에 2번 풀어볼게요. 회사는 2011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회사는 거래처인 주 서부와 매출채권과 매입 채무에 대하여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계 처리하여 외상 매출금 1,000만원만 표시하여 정기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다. 관계 있는 재무제표 및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수정하시오. 근데 문제를 읽을 때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라네요. 죄송해요. 관련된 재무제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는 정기부 재무상태표랑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두 가지만 바꾸라, 두 가지만 고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선이제 순서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무상태표의 금액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관련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거는 손익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의 금액이 잘못됐을 때 원선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지. 재무상태표의 금액만 잘못됐으면은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고쳐줄게요. 지금 외상매출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0만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외상매출금 3000이라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2000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실수로 이걸 상계시켰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항목이 바뀌었으니까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가지고 블럭을 눌러요. 자, 그럼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 금액이 바뀐 걸로 불러오겠죠? 여기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거래처가 어디예요? 주식회사 서부죠? 3천만원. 외상매입금 주식회사 서부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건 됐어요. 쉬우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 다음에 370페이지 실전연수 문제 3번이나 실전연수 문제 3번에 3번 보세요. 거래처별 초기열 메뉴 문제인데 회사 코드가 2012번이죠.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가지고 플로그램 누르세요.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금액을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액 갔더니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한도전자가 1520이 아니라 1250만원, 국도테크가 9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 이렇게 바꾸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실전연수 문제 4번 보시면은 1번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은 회사 코드 바꿀게요. 2013번으로. 자, 1번에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성 시 담당자의 실수로 장기차익금 계정이 누락되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거래처별 초기 유할과 거래처 등록에 추가로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죠. 지금 세 군데를 요구를 했죠. 문제에서 명확하게 세 군데 들어가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그 세 군데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계정가 뭘 하래요? 장기 차입금이 빠져 있다죠. 지금 대차 차익이 1억 원이 떠 있는데 장기 차입금 입력이 안 돼서 그렇겠죠. 네, 금액이 1억. 자, 넣고 자, 그다음 거래처별 초기열인데 가기 전에 거래처가 등록이 안 돼 있대요. 거래처가 복지은행이죠. 거래처 등록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고치라고 했으니까 그 세 군데를 고치면 되는데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거래처별 초기열 메뉴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거래처가 복지은행이죠. 금융기관 탭에 넣으래요. 0번 치면 500번 쳐야 되겠네. 500번 치면은 98500 되죠. 거래처명이 복지은행. 보통의 금이고 닫고 넣을게요. 예금의 종류는 별 말이 없는데 별 말이 없으면 그냥 보통의 금으로 놔두고 나오면 돼요. 자, 그다음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가지고 블록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불러와질 거예요. 자, 장기 차입금 1억 원의 거래처가 어디래요? 복지은행. 1억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해볼게요. 2번에 올해 3월 20일 주주총회에서는 당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안의 내용대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되었다.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완성하시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셔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실수로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이죠. 자,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셔가지고 올해 3월 20일이니까 2017년 3월 20일 2017년 3월 20일날 처분하는데 이게 원래 잉여금 처분은 전년도 거를 올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한 잉여금 처분은 그 다음 연도에 보통 해요. 다음 연도 2월이나 3월에 하거든요. 자, 처분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현금 배당으로 얼마 안 돼요? 3,500. 1,000만 원 넣으면 돼요. 주식 배당으로 1,500. 그 다음에 사업확장 적립금 이입이라고 됐죠. 여기 이 시험은 기출된 문제인데 지금 풀어 문제들이 다 기출 문제겠죠. 이입이 처분에다가 사업확장 적립금 여기다가 넣어서 틀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입은 이입액란에 넣어야 돼요. 처분의 반대말이 이입이라고 했었죠. 이입은 쓰려고 다시 잉여금 형태로 돌리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다가 사업확장 적립금 쳐요. F2 누르고 사업확장 적립금 금액은 얼마냐면요. 500. 자, 그다음 감채 적립금 적립이죠. 그래서 감채 적립금에다가 200만 원 넣고, 자, 이익준비금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적립한다라고 돼 있죠.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만큼 적립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꼭 외우세요. 그럼 현금 배당액이 10%인데 현금 배당이 1,000만 원이죠. 거기에 10% 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액이 10%인데 뭐 그 이상 적립해도 상관없어요. 최소한의 금액이 10%.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어디야? 시험 칠 때 실기 문제로 1번 문제로 항상 나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기초정보 등록하고 정기분 재무제표 등 이 부분인데 여기에 세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 살펴봤고 그 제 책에 있는 것만 꼼꼼하게 다 풀어보시면은 시험장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